안녕하세요. 이토마토 정석투자 김종수 전문가입니다. 6월의 첫 주가 마감이 됐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이벤트라고 한다면 우리가 보통 매월 두 번째 목요일에 있는 이제 만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주식 현물 시장뿐만 아니라 이제 파생 선물 시장 쪽에서 이 손익구조가 특히나 주식 시장에 프로그램 매매를 이용을 해서 많이 큰 변동성을 유도할 수 있는 구간으로 자주 나타났었기 때문에 보통 매월 두 번째 목요일 우리가 이 지수에 대한 좀 변동성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염두를 좀 하고 있죠. 그리고 지수의 변동성이 좀 적더라도 동시 호가 때 프로그램 쪽에서의 어떤 이 물량들이 한꺼번에 출회가 되거나 유입되면서 동시효과 들어가기 전과 그 다음에 이 종가하고의 가격 차이가 좀 벌어지곤 하거든요. 이게 이제 다음 주 목요일에 있는데요. 그 전까지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선물로 포지션 좀 누적해 놓은 이 물량 자체가 좀 크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전략 세우시는 분들은 이 부분 꼭 체크하시면서 포트 전략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장 시장을 좀 리뷰하는 데 있어서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주식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이토마토 방송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것 같은데요. 정말 강합니다. 삼성 이 바이오로직스가 오늘 또 신고가 가는 흐름을 좀 보였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지금 66만 5천 원, 지금 시가총액도 40조가 훌쩍 넘어서요. 44조 육박합니다. 그죠? 1년에 이 매출액이 7천억 나오는 기업이 44조의 시가총액을 기록을 한다.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셀트리온도 시가총액이 지금 34조니까 이제 두 개 합쳐서 시가총액이 78조, 거의 80조예요. 정말 대단한 거죠. 이제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 합쳐서 시가총액이 80조니까 두 개 합치면 이제 하이닉스보다 더 커진 기업이 돼버린 거죠. 시가총액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 바이오제약 쪽에서 신고가 가는 흐름들이 이번 주에 크게 좀 눈에 띄었는데, 거래소 쪽에서는 이 종목들이 좀 특히나 워낙 핫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바이오 종목군에서는 이번 주에 좀 알테오젠이 좀 장중에 분식회계에 관련된 루머가 좀 돌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장중에 이제 하한가까지 가는 뭐 이런 흐름들이 나왔었는데, 이제 뭐 회사 쪽에서 뭐 밝혔죠. 이거와 관련된 단순 루머로 밝혀지면서 또 이내 다시 급등한 흐름이 나왔는데, 이게 변동성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이게 18만 원 갔다가 지금 25만 원 간 거거든요. 이 짧은 이 시간 동안에. 그죠? 그러면 이게 이번 주에 장중 변동성 기준으로 보면은 이게 마이너스 25% 갔다가 회복이 된 거니까, 그죠? 뭐 한 이틀 만에 아주 대변동성이 종목에서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 꿈쩍도 안 했었던 이제 HLB 같은 주식들도 지난주에 좀 시동을 걸기 시작을 하더니 특히 이번 주부터 해서 반등 흐름이 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12만 4천 원대까지.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뭐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도 뭐 시장 구간에서 단연 눈에 띄는 흐름을 좀 보였고요. 그다음에 메지온도 지금 전고 좀 돌파하고 있는 것 가운데 그동안 이제 상당히 소외받았었던 이제 헬릭스미스도 이번 주에 좀 급등 흐름이 좀 나왔었죠.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바이오 제약 종목군에서 신고가 가는 흐름들이나 초강세 기조가 특히나 많이 좀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바이오 제약 이외에 그동안 이제 삼성전자나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시장을 좀 주도했다라기보다는 눈치를 좀 봤었던 상황이었잖아요.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나 NC 소프트 같은 코로나19 수혜주로 분류가 되고 있는 언택트 관련된 주식들, 이런 주식들이 신고가 가는 흐름들이 바이오 제약 집단과 같이 치고 갔었다가 이 기간 동안에 오히려
이제 삼성전자나 이제 하이닉스 같은 주식들은 이제 박스권 흐름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진행이 됐었죠. 주도하기보다는 받쳐주는 흐름이었었죠. 그랬던 주식들이 이번 주에 상승 흐름을 오히려 좀 주도한 흐름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죠? 지수가 2180까지, 이 코로나19 폭락하기 전에 이 갭 메꾸는 자리까지 시장이 회복해준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제가 갭을 나왔던 부분들을 한번 선을 좀 그으면요. 이 자리가 2월 20일 날 이 자리가 이제 2195선이니까 2200선 정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기준이 2120선 정도 되죠. 2100 한 15포인트 정도 되니까. 그래서 지금 뭐 우리나라 시장이 특히나 전 세계에서 가장 강세 기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방송 통해서 이야기해 드렸었던 이 자리가 2120선 자리였었는데 이 자리까지도 이번 주에 뭐 다이렉트로 넘어갔는데 이 구간은 아래쪽으로 이 표시되었던 이 구간은 삼성전자나 이제 하이닉스보다는 지금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이제 전기차 관련된 경기 민감주들과 그리고 이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그다음에 NC소프트 같은 언택트 관련된 주식들,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제약,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 같은 이런 바이오 집단 이런 주식이 나왔었는데 이번 주는 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오히려 좀 상승 주도를 하면서 요 갭을 채워주는 흐름까지 일단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터진 주식들이 제법 많죠. 물론 소외받은 주식들도 없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중국 소비주 관련된 주식들 보게 되면은 이제 이 관광이나 여행, 그다음에 이제 뭐 카지노 관련된 주식들은 한 2달 동안 옆으로 좀 횡보하는 흐름들이 나왔었고, 그다음에 먼저 기술 반등 나왔다가 차익 물량이 나왔던 이제 화학, 철강 이런 주식들, 그다음에 그 자동차 같은 주식들도 좀 약간 갭을 좀 메꿔주거나 수익률을 맞춰주는 수준에서 이제 나왔었던 거고요. 주도하는 흐름들은 크게 이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IT 반도체 쪽에서는 시스템 반도체 쪽이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기차 쪽 관련돼서 이제 삼성 쪽하고 이 매출 비중이 삼성 상대적으로 좀 높았던 에코프로 비행 같은 주식들이 특히나 좋았었고, 삼성 SDI 이런 주식들, 그리고 바이오 제약도 마찬가지죠. 바이오 제약은 집단이 계속 강세 기조를 좀 보였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헬스케어 관련된 주식들도 진단키트 관련된 주식들이 좀 쉬니까 인피니티 헬스케어 같은 주식들이 또 급등, 순환매가 또 나오고요. 업종 내에서. 그리고 낙폭주 가운데서 이제 해외 쪽에서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보잉과 같은 이번에 코로나에 가장 큰 타격을 받았던 이런 주식들까지도 전체적으로 다 반등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은행, 증권 뭐 이런 주식들까지 금융주들까지 이제 반등에 동참을 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이제 저가 매수가 전체적으로 좀 확산이 되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좀 많이 바뀌지 않았나, 이렇게 우리가 좀 체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주식군으로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3월 19일 1440선까지 이제 대폭락이 나오는 구간에, 그죠? 이 구간에 이 주도를 형성했던 주도주 집단,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전에 1월 달에서 이제 2월 달에 이 흐름을 주도했었던 첫 번째 동그라미를 차지했었던 구간은 삼성전자나 이제 하이닉스 반도체가 이번 시장을 1월 달엔 주도를 좀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관련된 주식들이었죠.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전기차 관련된 주식들 많이 추천 좀 드렸었고, 그러다가 코로나가 이 부분이 이제 터지면서, 그죠? 사태가 좀 많이 바뀌었죠. 전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이 좀 확산되기 좀 시작을 하면서부터 시장을 좀 이끌었던 주도주들, IT 반도체라든지 이 전기차 쪽에서 이 부분부터는 이제 진단키트 관련된, 즉 코로나19와 관련된 주식들이 시장에서 완전히 대안주로 떠오르는 이런 형태로 움직임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3월 달부터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방송 통해서 제시해드렸던 기준 수치를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이제 1550대 요 대폭락 나왔던 요 구간이죠. 이제 요 구간에서 그죠? 요 구간, 요 구간에서 여기였겠네요. 요때가 이제 금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1500 요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죠? 지난주 금요일 날. 금요일 날 제가 방송을 했었으니까. 제 기억이 맞다면 이때일 것 같은데. 맞죠? 금요일 맞네요. 1566. 여기서 제가 제시해드렸던 수치가 1740은 제가 기본으로 회복을 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죠. 왜냐면은 10조는 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코스피 상장사들이 10조는 번다. 그죠? 그래서 1740 기본 회복이니까 중간에 이제 단기 트레이딩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좀 버텨보셔라. 이런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렸었고, 그 다음에 이제 1740 도달되고 나서 아래쪽에 이제 1680에 다시 사서 1840을 박스권 기본 상하단으로 이제 제시를 좀 해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대로 실제로 움직임이 나왔었고, 실전에서도 이제 1680에서 많이 샀죠. 그리고 나서 이제 1840 갔다가 그다음에 이제 1920 라인을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좀 해드렸었습니다. 이 자리가 PER 기준으로 한 16배 정도 되는 수치인데요. 이 숫자를 제가 좀 표시를 제거를 해드리면 이 파란색으로 그었던 자리, 1620선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이제 어떤 의미냐면 PER 기준으로 한 16배 정도 되는 거니까 상당히 좀 고평가가 되어 있는 구간, 고밸류가 형성되어 있는 구간으로 좀 제시를 해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부터는 이제 방송을 통해서 제가 제시를 해드렸었던 게 저는 바이오 제약하고 이제 5G나 이제 비대면 관련된 코로나 수혜주 쪽으로만 좀 집중을 하고 나머지는 좀 현금 관리 좀 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근데 이제 바이오 제약하고 이런 주식들은 이제 실제로 제가 생각했던 거 이상의 좋은 성과가 있었는데 이제 IT 반도체 가운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실제로 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전기차 관련된 주식들이 이제 호재가 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나 이제 이 현대차하고의 어떤 협력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쪽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가 나오면서 여기서 이제 경기 민감주들이 더 올라갔죠. 그죠? 1920을 넘어서는 흐름이 나오면서 급등 흐름이 여기서부터 더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나서 한 2, 3주 정도는 횡보를 하긴 했는데 어쨌건 더 가긴 갔으니까 경기 민감주에 대한 전략은 이제 제가 빗나갔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바이오 제약 쪽은 전략을 오히려 강화하고 경기 민감주는 제가 전략을 수정해 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제시해 드렸었던 게 지난주까지 2050선하고 이제 120선인데 그 자리까지 이제 넘어섰습니다. 말 그대로 뭐 5일선 따라서 쭉 가고 있는 흐름인데 여기서 또 다시 어떤 전략을 제시를 해드려야 될까? 요거를 진짜 많이 좀 고민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단순히 기술적 분석으로 여러분들 통해서 이제 제시해드리는 거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가장 현실적인 전략이 무엇일까를 한번 제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답은 하나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납득할 수 있는 섹터군과 종목군들에 대해서만 일단 전달을 좀 해드릴 수밖에 없겠다. 그러니까 종목 장세, 종목에 대한 전략으로 제시해드릴 수밖에 없겠다. 이게 이제 기본으로 좀 답이 나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방송을 통해서 많이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과 관련된 부분들에 의해서 사실 이해가지 않는 섹터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유동성의 힘으로 확 밀어버리니까 수능은 좀 해야죠. 수능은 하되 종목군들은 좀 많이 좀 압축을 하면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송을 통해서 이제 많이 전달을 좀 해드리고 있는데 가장 먼저 이제 제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산업의 어떤 지형적인 변화의 중심에는 바이오가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제가 4월 초부터 꾸준히 이야기해드렸죠. 그래서 동학개미 운동회 하지 말고 차라리 바이오 제약을 하셔라 해서 코스닥 레버리지 종목번호 233740을 차라리 사셔라 이런 전략을 꾸준히 제시해드렸었고 그 다음에 실전에서도 바이오 제약은 거의 60%에서 한 80% 왔다 갔다 한다. 지금도 한 60% 수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는 바이오 제약을 이번 사이클 산업의 중심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많이 이야기해드리고 있는데 시뮬러 쪽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제일 먼저 언급해드린 시점, 이토마토 방송을 통해서 언급해드렸던 시점은 이 장대 양봉이 나왔던 이 시점입니다. 이때가 이제 26% 급등이 나왔었는데 비르하고의 어떤 위탁 계약 나오면서 처음으로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시장에서 이제 부각받았던 시장에 좀 그 관심을 받았던 지점이었죠. 이 가치가 안 죽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보다는 앞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보다는 이제 이 셀트리온을 보셔야 된다라고 하면서 반도체만큼 이제 우리나라의 산업을 살릴 수 있을 만한 게 바이오 제약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었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그때도 많이 올랐는데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신고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힌트를 찾아야 되는 게 왜
이 CMO 업체들이 이렇게 강하냐를 잘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코로나 치료제나 백신, 그다음에 뭐 진단키트와 관련돼서 순환매가 나오는데 왜 CDMO 업체에 대한, CMO 업체에 대한 밸류 높게 쳐줄 수밖에 없느냐. 그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코로나 치료제나 백신 이거에 뛰어든 기업이 전 세계 100군데가 넘어요. 미국도 그렇고 뭐 이 유럽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름만 대놓으면 다 알만한 이런 대기업들이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실상 올인하고 있잖아요. 바이오제약. 그럼 뭔가 치료제가 됐든 백신이 됐든 뭔가 생산을 해야 되는죠. 그걸 위탁 생산할 수 있을 만한 업체. 그죠? 이걸 할 수 있는 업체가 많지 않다 이거죠. 제조업하고 바이오제약은 완전히 다르다 이겁니다. 사람을 생명으로 하는 바이오제약과 불량품이면 버릴 수 있는 제조업하고는 다르다 이거죠. 그래서 이 CDMO 업체, CMO 업체에 대한 밸류 높여야 된다. 이야기를 제가 계속 해드리고 있는데 4월 초에도 강조했지만 지금 그때보다도 저는 지금 더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얘는 이제 셀트리온은 코로나 뭐 치료제와 관련돼서 동물 쪽에서 좀 효과가 있다는 얘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좀 이슈가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시밀러로 제가 여기에 이제 넣어 놓은 거고요. CMO 업체로 가운데서는 지난주에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게 헬릭스미스 자회사, 그죠? 제노피스 이야기를 좀 해드렸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넥스. 요 세 개의 업체를 여러분들이 잘 공략을 하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해드렸었죠. 그러니까, CDMO 업체는 치료제가 백신 누가 됐든 그거를 생산해 줄 수 있을 만한 검증된 업체들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 이제, 좀 선대할 수 있는 게 이 세 가지 정도의 업체가 좀 된다. 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레버리지 이끌고 있는 거는 시총 상위 종목들 가운데 대부분 바이오인데 작년도도 바이오의 비중이 높았지만 올해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산업 지형의 변화가 있다는 말씀을 4월 초부터 계속 이야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때보다도 저는 더 많이 강조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이제 셀트리온 그룹 내에서 이제 셀트리온이 이 개발한 이 시밀러를 가지고 이제 판매 그죠? 하는데 특히나 이번에 좀 부각을 받고 있는 게 이제 레미시마 SC 쪽과 관련된 효능과 관련된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판매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효과는 투자로 이제 찍힐 겁니다. 근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뿐만 아니라 이제 HLB 리보세나립으로 가장 대표되는 주식이죠. 요 주식도 그렇고 그다음에 희귀질환 메지온도 그렇고 그다음에 제가 이 방송 통해서 이제 이야기해드렸던 오스코텍 그때가 한 22,000~23,000 원 정도 됐던 것 같은데요. 오스코텍 같은 경우도 이번에 코스닥 바이오의 대표적인 주식으로 이번에 강세권에 좀 동참이 되고 있죠. 순환매가 계속 돌아요. 그러니까 이런 주식들이 V자 급반등 나오는 데 있어서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진단키트 관련된 주식들이 쉬잖아요. 이런 주식들이 차익 매물 나오고 쉬는 구간 동안에 진단키트 관련된 주식들이 치고 가다가 진단키트 관련된 그 CGN이라든지 랩지노믹스라든지 EDGC라든지 이런 주식들이 쉬니까 이런 주식들이 쉬었던 주식들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전형적인 순환매 아닙니까? 업종 내에서도 순환매가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키높이도 나오고, 위치도 바꿔주고, 유동성의 자금 자체가 바이오제약 쪽으로 계속 가고 있다는 거를 우리가 이제 꼭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비유를 하는데요. 코스닥 시장하고 거래소 시장 보면은 작년도에 비해서 이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유동장세로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그래도 올해가 어쨌거나 거래대금이 2배수 이상 들어오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번에 들어오는 이 거래대금의 증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산업의 변화가 지금 크게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베팅하는 자금, 즉 코로나19로 인한 수혜주 쪽으로 베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코로나19로 인한 수혜주들에 대한 유동장세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언택트 관련된 주식들이 랠리가 나오고 바이오제약 관련된 주식들이 랠리가 나오는데 얘네들 묶어서 봐야 된다 이거죠. 전체 뭐 화학, 철강, 중국 소비 이런 건 그냥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 반등에 그냥 동참 정도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분명히 좀 구분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유동장세에 대한 좀 구체적인 접근을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4월 달 초에 제가 유전자 DNA하고 mRNA 쪽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방송을 통해서 세 종목을 추천해드렸었죠. 첫 번째가 이제 알테오젠입니다. ADC 제형 기술을 가지고 있는 실질적으로 기술 수출도 하고 있지만 mRNA 쪽 관련된 이 부분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다양한 돌연변이가 나왔었을 때 그거에 대한 대처가 가장 좀 빠르다. 그래서 이제 그 옥스퍼드 김빛나리 교수가
이 RNA를 활용한 염기설 지도 완성되고 나서부터 다양한 돌연 변이에 대해서 이제 대비할 수 있다. 요게 나오면서부터 이제 RNA 관련된 주식들이 튀었던 거 아닙니까? 올렉스를 비롯해서 또 더군다나 레오케인 바이오, 그죠? 레오케인 바이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제가 그래서 제넥신, 레오케인 바이오, 알테오전 해서 이제 LG 그 생명과학이었었을 때 그 연구소장 크리스탈 그 밑에서, 그죠? 같이 연구했었던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지 않습니까? 가서 서로 이끌어준다. 그래서 제넥신 같은 경우도 6만 원대에서 이제 8만 1,800원까지 올라왔는데 이번 주에 잠깐 쉬는 흐름이 나오긴 나왔어요. 재료 나오면은 쉬고, 재료 나오면 차익 매물 나고 쉬고, 근데 죽지는 않죠. 계단식으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레오캠바이오도 그렇고 제넥신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알테온제도 그렇고 연세대학교 이제 생명과학부 선후배 사이다 이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필요한 기술들을 서로 도와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바이오 제약에 대한 투자를 할 땐 이 R&D가 성공할지 실패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걸 이끌고 있는 사람이 어느 대학 출신이냐 그리고 누구랑 연구했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냥 우리가 무슨 제조업체처럼 물건을 잘 만들고 좋은 재료를 쓰게 되면 좋은 결과물이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이오 제약은. 어쨌거나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누구 중심이냐. 그러니까 출신 대학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스승님이 누구냐가 되게 중요한 거고 어느 제약사하고 초기 같이 사업을 진행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포인트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알테오제이나 제넥신이 먼저 판을 이제 슬슬 레벨업을 좀 시킨 거고 NK맥스 그다음에 이제 항체 쪽 관련돼 가지고 NK 세포 항체 쪽 관련돼서 NK맥스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록십자 넵셀 그죠? 그다음에 차바이오텍은 이제 장중에 뭐 재료도 있었다가 상한가도 갔다가 다시 좀 쉬는 흐름이 나오곤 했는데 이 세 종목의 순환매가 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들 주식이 이제 움직였을 때 전혀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었던 크리스탈 같은 주식들도 최근 들어서는 뒤늦게 움직임이 나오죠. 희한할 정도로 순환매가 이렇게 딱 집단이 정해져 있는 순서에 맞춰서 이렇게 돕니다. 진단키트 관련된 주식들이 먼저 갈 때는 이들 주식이 좀 쉬었다가 근데 추세는 안 깨요. 진단키트 관련된 주식 고점에서 박스는 유지는 해주니까 백신 관련된 주식이 좀 튀고 그 다음 백신 관련된 주식이 좀 치니까 치료제 관련된 주식이 좀 튀고 그죠? 그 다음에 이 파미셀이나 에스팜이 좀 쉬니까 삼성바이오나 셀트리온 관련된 시밀러 업체들이 이렇게 움직여주고 그러니까 바이오 제약이 이렇게 동시에 한 번 진군했다가 그 다음에 한 놈 먼저 갔다 살짝 다른 애들 가면은 다른 애들이 막 치고 가고 계단식으로 이렇게 치고 가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 이거죠. 이게 유동장세의 전형적인 형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바이오제약 관련되어서는 뭐 TNT 이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이토마토에서.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제 2015년도에 그 저기랑 좀 같은 것 같다. 전기차랑 같은 것 같다. 그런 얘기 해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방송도 또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바이오제약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전 주력으로 계속 순환매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옥석은 좀 가려야 되겠지만 대표주 집단 쪽에 대한 여러분들의 포인트만 잘 잡으시면 전 여기서 계속 좋은 성과가 계속 이어질 거라 봅니다. 그 실전에서도 여기를 계속 메인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랑 같이 좀 볼 수 있을 만한 게 5G 가운데서는 이제 뭐 절대 전략 이번 주에 이제 오이솔루션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추천 좀 드렸는데 41,000원대죠. 5G 관련된 주식이 잘 움직이진 않습니다. 뭐 어쨌거나 추천드린 가격 때문에 좀 올라가기는 하는데 엉금엉금 기어가죠. 뭐 화려하게 시세가 터지기보다는 야금야금 좀 올라가주는 형태, 그죠? 뭐 다산 네트워크스도 오늘 보니까 이 키높이를 좀 맞추더라고요. 조금씩. 그러니까 화끈하게 시세가 움직이기보다는 계단식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움직임이 끔적도 없었던 이제 삼성전자. 이건 좀 55,000원대 안착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55,000원대 안착이 실패하면 다시 52,000원대까지 기본으로 다시 열려 있는 거고 55,000원에 안착이 되게 되면 이제 직전 고점 돌파. 그죠?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무너졌던 가격을 넘어서야 추세 전환 여부가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전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는 그냥 말 그대로 기술적인 흐름 정도만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LG 이노텍 같은 경우도 보면은 BH하고 같이 애플 관련된 대표적인 수혜주죠. 이런 주식들이 차라리 저는 트레이딩 대상으로 훨씬 더 좋은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 사실상 이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미중 간의 이 문제가 얼마만큼지 확대되느냐 아니면 잘 해결되느냐에 따라서
사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어떤 지수에 영향을 많이 줬었는데요. 이 주도권은 이미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그다음에 여기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집단으로 일단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먼저 주도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 LG화학이나 삼성 SDI 그 다음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그 다음에 이번에 3순위를 좀 따라온 거다. 그래서 주도주 1, 2, 3순위를 이렇게 좀 나누시면서 여러분들이 전략을 좀 세우시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전략에 대한 부분들은 기존과 좀 동일하고요. 뭐 방송을 통해서 뭐 바이오 제약하고 이제 5G 쪽 관련된 부분 계속적으로 좀 강조해드리고 있는데 이 전략 계속 위주로 가면 될 것 같고요. 경기 민감주에 대한 부분들은 좀 트레이딩 전략을 병행하시면서 종목수나 현금화를 꾸준히 하시면서 좋은 성과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수고하셨습니다. 종석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